6살 의붓딸을 대상으로 상습 성폭행한 A씨가 구속이 됐어요.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에요. 3년 동안 일어난 성폭행의 내용은 언론에서 다루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10년을 구형하는 범죄는 그냥 단순 추행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괴이한 사건인 것은 아이의 엄마가 성폭행한 아버지 계부와 같이 살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엄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좀 분리시킬 수 없나요? 그게 이제 엄마를 혐의로다가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수정. 안녕하십니까, 김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 희망이들의 또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시우 사건이었는데 녹화의 기준으로 바로 어제 시우를 사망케 한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계모는요, 뭐 뻔하죠. 계속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뭐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못하겠다, 뭐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마지막에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16시간이나 의자에 묶여 있다가 결국은 아이가 사망한 이런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성인이라도 16시간을 의자에다 묶어놓고 먹이지도 배설하지도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쇼크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면 예상 가능한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가능한 일을 벌려놓고 죽을 줄 몰랐다라고만 잡아뛴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되지 않고요. 거의 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살인 행각은 틀림없이 본인이 예상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바로 요런 때에 적용되라고 죄명을 신설한 범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글자 그대로 적용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친모께서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시민사회에서 지금 아동학대 살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여론을 좀 무관심해지지 않게 노력을 좀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이 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사건 역시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입니다. 요즘 따라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2018년부터 6살 의붓딸을 대상으로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40대 A씨가 구속이 됐어요.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에요. 네. 사건 내용이 매우 엽기적인데 그냥 단순 추행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네. 범죄 디테일은 기사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마도 판결문을 입수해서 읽어봐야 지금 그 범죄 행각, 다시 말해서 성폭행의 그 내용이 강간인지 아니면은 중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신체가 신체에 삽입되는 그 정도의 행위를 아마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행위가 있었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이의 몸을 더듬는 정도로는 지금 선고된 형량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선고 형량을 보면 10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10년을 구형하는 범죄는 그냥 단순 추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망을 한 사건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사실 비껴나간 측면이 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처참한 사건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굉장히 어린 아동, 기껏해야 한 6살 정도 때부터 3년 넘게 상습 성폭행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0대 계부가 한 행위는 어른 남자가 어른 여성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 못지않게 심각한 피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이제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감시의 필요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감히 어떻게 참 상상하기 힘든데 이 피의자 계부죠. 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아내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친엄마, 친모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죠. 가장 먼저 아이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아마도 이 사건은 이제 엄마의 신고에 의해서 알려진 사건이 아니고요. 제3자에 의하여 아마도 알려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아주 여러 번의 상습 성폭행이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구형한 이런 이제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3년 동안 일어난 성폭행의 내용은 언론에서 다루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그런 내용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건이 괴이한 사건인 것은 이 아이의 엄마가 지금 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를 성폭행한 아버지 계부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어른 남자와 어른 여자는 같이 살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처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네. 10년을 뭐 형량이 나오더라도 밖에 나오면은 같이 살겠다 이런 주장이고 근데 이게 합의가 피해자는 아동인데 합의가 그럼 도대체 아동하고 합의를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신고 당시에 경찰은 이제 친모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를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불구속 송치라는 건데 이게 불구속이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인데 맞아요. 피해 아동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아이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 구형한 형량을 보면 이게 이만저만 지금 엄중하게 고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을 징역형을 구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자감독까지 예컨대 지금 형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접근하는 거를 전자발찌를 채워서라도 이게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처분의 내용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계부가 절대 피해 아동과 차후에라도 동거하면 안 된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남자와 같이 살겠다고 지금 이 엄마 같은 경우에 합의도 하고요. 심지어는 처벌 불원을 지금 주장 중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혐의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계부도 그렇고 친모도 그렇고 그런 네, 사실은 네, 그렇죠. 있다라는 건 인정은 네, 하는데 네. 그런데 이 남자와 다시 살겠다라는 친모 글쎄 뭐 내부적으로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친모는 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아주 불가사의죠. 제가 보기에는 친모조차도 지금 만약에 이 정도로 지금 3년 동안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데에는 와. 아이가 계부에 의해서 무엇인가 부적절한 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역시도 피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친모조차도 아동복지법의 학대 정신적 학대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방임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이 친모조차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친모는 현재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동거남이 자신의 친딸을 이렇게 3년씩이나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되었다면 이제라도 뭐 어떻게든 헤어져 보겠다. 이 남자로부터 내 아이를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뭐 탄원서를 쓰고 합의도 해주고 어떻게든 나오면 같이 살겠다 이런 입장이라 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느냐. 또 계부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랑 출소 후에도 같이 살겠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부가 도대체 무슨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서로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친모 역시 혹시나 이 계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아니면 폭력에 시달렸거나 그래서 지금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글쎄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떤 뭐 능력상의 결함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모르죠. 없는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둘 간의 남녀 간의 관계가 잘 이 정리되기 어려운 경우는 다수 존재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폭력이나 가스라이팅 하에 있는 경우도 그렇죠.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둘이 뭐 예를 들자면 생계를 이어나가는 방식이 불법적이다. 예컨대 지금 여성은 뭐 앱을 통해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 배후에서 남편이 뭐 여성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과거에 했었다면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 둘이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생계가 서로 뭐 상호 이렇게 개입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합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모친이 피해자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남자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습니다. 살겠다고 한다는 건 친모도 그렇게 피해를 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물론 뭐 검찰에서는 최대한 이제 어떻게든 이 계부를 아이로부터 띄어놓으려고 장기형을 구형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전자 감독, 뭐 신상 공개까지. 맞아요. 그런 거 한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신상이 까발려지는데. 그쵸.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엄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엄마와 이 계부와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은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건의 실체의 반 정도만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물음표가 땡땡땡 계속되는 이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와, 이번 건은 정말 아이러니한 게 친모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아이가 아빠를 기다린다. 그래서 계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소 후에도 아이와 함께 모친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도 수사 과정 중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 계부와 친모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지금 이러지를 잘 않거든요. 굉장히 네. 드문 경우인데 검찰시민위원회를 불러들여가지고 이분들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결을 거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사안은 불구속해서 아이 근처에 이 계부가 그대로 있게 같이 동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시민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구속이 돼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럼 아버지만 구속 수사하고 분리시키면 되느냐? 이 엄마는 아이에게 위험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엄마도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엄마도 사실은 학대에 상당 부분 뭐 관여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참 그 어떻게 보면 처참한 지경인 사건들이 뭐냐면 보통 아버지가 친족 성폭행을 하는데 엄마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건도 그런 종류의 예컨대 엄마가 아이 편에 서서 아이를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희생시키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돼서 나의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친족 성폭력이 발각도 좀 늦게 되고 왜냐하면 다 쉬쉬하면서 은폐시키고 너만 참으면 우리 가정이 유지돼. 이런 네. 식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만 결국에는 계속 피해를 당하다가 계부에 의하여 뭐 친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대부분 가출을 해가지고 알려지게 되는 사건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6살부터 3년이니까 9살 정도까지 성폭행이 반복되다가 아마 조금 더 한 2, 3년 더 성폭행이 지속이 됐었으면 아마 이 아이가 집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오기에도 아직은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요. 10살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10년이라는 형량이 이게 충분한가? 또 사실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검찰 시민위원회? 정확히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국민참여재판 아시죠? 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고 한 3, 4년 후에 일종의 이제 시민들이 사법 절차, 그 소송 절차에, 형사소송 절차에 개입을 해서 전 법관들에 의해서만 독점되던 권한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돌려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된 일종의 검찰 단계에서의 대배심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비슷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보면 검찰심사회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참조해서 우리나라의 기소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형소법에 아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웬만한 사건은 이걸 그 소집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검사도 얼마든지 부담 없이 뭐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초기 단계에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송치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지금 아마 6살짜리 아이가 3년 동안 피해를 당한 그 내용을 좀 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해가지고 입증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이제 이 피의자를 구속을 시켜야 되겠길래 아마 지금 이 시민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정말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경찰에서 불구속했던 걸 검찰에서 왜 구속하느냐 해가지고 요즘 검찰에서 하는 의사결정에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검사 개인이 아니라 지금 검찰 시민
시민위원회의 의견이다 하는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다가 아마 소집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 병원 기록이 있었다면 검찰에서도 구속을 시킬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보통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친족 성폭력은 처음에는 좀 심하게 상해 비슷한 걸 입지만 네. 문제는 반복이 되면서 뭐 사람의 신체라는 것도 점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을 해 가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잘 남지 않는 이런 이제 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폭력의 경우에는 특히 진술만 남아 있는 이런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도 친모는 우리 아이는 아빠를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그렇죠. 하고 하니 뭐 둘이 재밌게 그 장난친 장난했다.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아마도 피해자도 이건 나는 신체적 무슨 어떤 성적인 침해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좀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논다 집에서는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러면은 사실 피해 아동의 부적절한 진술 우리 뭐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예컨대 무슨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된 부분을 사실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검찰시민위원회 의결까지 거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아마 거의 피해 진술을 다시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는 아마 의견서 전문가들의 의견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시민위원회에 넘겨서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이제 구속을 뒤늦게 시킨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검찰시민위원회 없었으면 다시 그냥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미 상황이에요. 가정으로는 돌아갔던 것 같아요. 불구속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해 진술이 애매하게 나와가지고는 법원에 가서는 거의 백발백중 사실은 뭐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거가 확보돼야만 유죄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사건은 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 하여 법원에서 배척이 될 수가 있어요, 피해 진술이. 그러면은 이제 증발해서 결국은 가해자가 있는 집에서 이 피해 아동은 계속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앞으로가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친모가 계속 아이한테 야 아빠랑 다시 살고 싶어 계속 그렇게 주입시킨다면 이게 또 징역 10년을 구형을 해도 판결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항소심이 문제로 보여요. 아버지는 구속이 됐고 계부는 그리고는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피해 아동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모랑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가 만약에 엄마조차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학대의 이제 행위자로다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은 친모랑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뒤집힐 개연성도 전 있다고 보여요. 아니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좀 분리시킬 수 없나요? 그게 이제 엄마를 학대 혐의로다가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사실은 또 기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친부는 아무래도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마음대로 시킬 수는 없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친족 성폭력 사건은 피해 아동이 사춘기가 돼서 대부분 묵어있던 사건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참다가 애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리 분별력이 생기고 친구들도 있고 네트워크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가출하는 사건으로 귀결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건 항소심이에요. 네, 항소심에서 아마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 1심에서 유죄가 이번에 나온다 손치더라도 네. 검찰시민위원회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이번에는 판결이 장기형이 나오더라도 네. 항소심에서 뭐 전자발찌도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신상공개도 잘 적용이 안 되고 심지어는 유죄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럼 결국 그 계부는 집으로 돌아가겠죠. 피해 아동이 있는. 그러면 피해 아동은 아직도 1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동. 네. 이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형대로 만약에 10년을 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친모는 계속 살고 싶다고 하니 결국은 계부랑 같이 살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가 딱 이 아이가 사춘기 정도 될 나이가 될 텐데. 그렇죠. 아직 20살이 안 된 그런 네. 이제 상황인 거죠. 10년을 살고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친모든 뭐든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떨어져서 산다는 건 또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요. 아동학대 사건 중에 특히 피해자, 가해자가 한 가족인 사건에서 제일 심각한 사건은 바로 성학대 사건이에요. 맞아요. 판결이나 뭐 구속은 둘째 치더라도
하더라도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뭐 단체나 이런 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친권을 가진 엄마의 권한이 유지되는 동안은 제3자 또는 단체가 이 아이를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관철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벌 불원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처벌 불원서는 실질적으로 형량에 오늘날은 효과가 있지 아니합니다. 양형에. 왜냐하면 처벌 불원서 때문에 과거에 무슨 탄원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 적이 있어서 네. 그리고는 이제 사선 변호인들이 이 처벌 불원서를 담보로다가 형량을 줄이는 일종의 형량 협상 비슷한 거를 한 관례들이 있어가지고 재판부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처벌 불원서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처벌 불원서에 의해서만은 지금 양형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합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동은 10살이 안 됐고 어떤 의사결정권이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아동 대신에 대리인이 합의의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계부하고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돈을 주고 받았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합의 여부는 제가 알기로는 양형 인자로 알고 있어요. 네. 나중에 애가 컸을 때 그 원망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의문이네요. 그래요. 엄마는 계부는 같이 산다고 치더라도 아이만 따로 좀 이제 떨어져서 생활하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인 될 때까지 국가가 좀 케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는 이제 친권이 커다란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예. 아니 이렇게까지 명확한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친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친모가 모든 친권을 지니기 때문에 이 친권자의 의사결정이 아이의 복지에는 거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모가 뭐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혐의로다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친권 행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요. 친모의 지금 생각을 바꿔놔야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학대는 범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요. 더군다나 성학대는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다라고 이 친모가 인정을 하시고 이제라도 스스로 그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 나가시도록 생활 능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셔야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사실 그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진술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사실 오래 걸리고 진위 여부를 다투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처벌을 해야지 더 나은 처벌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벌하는 경향이 드디어는 뭐 생겼다 이렇게 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조두수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엄벌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비면식 관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또 가족이 아닌 가족 외 가해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엄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친족 성폭력 사건은 다이나믹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한쪽은 가해자인데 뭐 나머지 한쪽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아이를 위해서는 이 부부가 꼭 헤어져야 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어려움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성 보호를 전반적으로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맞아요. 친모와 지금 이 아이의 생계를 만약에 모두 국가가 좀 보장을 해주면은 굳이 그 계부에게 이 엄마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인가 그 동거남에 의해 가지고 본인의 약점이 잡혀 있던지 뭐 생계를 100% 의존하고 있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고리를 끊어줘야 아이에게 피해 아동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이제 모성 보호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쉼터도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쉼터를 좀 더 많이 만들고 또 아이의 어떤 교육은 또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생일 텐데 지금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의 교육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지금 이 가해자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이 엄마의 의지가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예.
유사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네, 많이 네,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네.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나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충분한 노력이나 지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동 보호 시설도 부족하고 이렇게 범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정신적 피해나 상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따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서 좀 분화가 필요합니다. 네. 분화가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시설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잘 돌봐야 그래야 안심을 하고 또 아이들을 출산을 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동 보호, 아동 지원 시설들의 예산을 대폭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50분에 한 건 정도씩 일어난다. 와. 이런 이제 통계도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린 아동을 학대나 방임해서 2살 미만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동에 대해서도 지금 2세 미만이면은 국가가 이 아이들의 생존 여부, 건강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병원에서 그 예방 접종하는 기록입니다. 네. 2살 이전에는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예방 접종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예방 접종을 제때 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가 지금 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학대 전담 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담 팀들하고 소아 청소년과가 좀 협업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아이가 갑자기 뭐 예방 접종을 안 한 지 6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은 정보를 그런 지자체에다 넘기셔가지고 아이들을 추적할 수 있게 이렇게 예. 해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성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폐가 되어서 오랫동안 묵어 있다가 결국 이제 지금 이런 사건처럼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같이 사는 동거인들이 다 그렇게 멀쩡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부가 이 지경이면은 3년 이상을 이 지경의 행위들을 하면 친모라도 아이에 대하여 좋은 보호자 노릇을 지난 3년 동안 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법원이 개입을 해서 일단 친권을 한정적으로라도 제한을 하고 네. 6개월이라도 엄마랑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아이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 엄마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좀 이 조건부 처분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법원이 개입을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이런 노력들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답답합니다. 정말. 아니 근데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는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이 일을 했잖아요. 이 바닥. 네, 제가 2000년에 지금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들의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성범죄자들 중에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은 한 건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과거에는 이런 사건 전부 은폐되고 전부 사건화가 안 됐다. 신고조차 안 됐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문제를 학교 어린이집 선생님도 주목하고 있고 또 주변 어른들도 다 주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도 3년 만에 결국 까발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아이들의 피해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런 보호의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다. 이렇게 희망은 있다. 그렇죠. 일단은 사건화를 해야 까발려야 그 다음에 대안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건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이 따라오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친모가 갑자기 계부를 또 감싸고 돈다.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틀어서 또 그렇죠. 다른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고민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친족 성폭력은 독특한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네. 아우 진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는요 원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어째서 이렇게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형국인지 참 안타까워요.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희망이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대구지법 사건이고요. 4월 28일 날 1심 판결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항소심이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 피해 아동과 이 계부가 분리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꼭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